계약의 해제요. 해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문제집 있죠? 문제집은요, 페이지 319요. 페이지 319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계약의 해제는 여러분요, 되게 간단한 것이요. 먼저 이제 해제를 한번 보시죠. 해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합의 해제. 그 다음에 약정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약정 해제권. 그 다음에 또 뭐냐? 법정 해제권. 이렇게요. 법정 해제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합의 해제는요. 그럼 합의란 게 뭐죠? 이런 거죠. 여러분요, 여기 이마트 있죠? 물건 사가지고 가서 이마트 가서 여러분요, 나 이거 교환하고 싶다. 얘기하죠? 그럼 그쪽에서 교환해줘, 안 해줘? 다 해주죠. 그걸 합의죠. 새로운 계약이죠. 새롭게 계약하는 거죠. 약정 해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물건 같은 거 산단 말이죠. 물건 사면서 뭘 한다? 친구가 물건 좀 사달라니까 샀는데 이거 쓸모없는데 그냥 사긴 샀어. 그러니까 변명하죠. 혹시 우리 남편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싫어하면 가져와. 그러니까요, 이미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다시 이 물건을 가져오기로 합의가 된 거죠. 미리서 합의가 된 거죠. 그걸 약정 해제라고 그래. 그 약정 해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계약금 계약이요. 우리 계약금을 주면서 어떡하죠? 이미 계약했는데 계약금을 주면서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것을 무슨 해지를 한다? 그것을 약정 해제. 계약금 계약이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요, 약정 해제하고 이건 법정 해제가 있죠? 법정 해제는 그것은요, 채무 불이행이요.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를 법정 해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 동시행 함백권 할 때 얘기했나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럼 뭐다? 채무 불이행이다.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해요. 채무 불이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정 해제요. 여기요, 합의하고요. 합의하고 약정 해제하고 이 두 가지는요, 채무 불이행하고 관계가 없죠. 채무 불이행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요, 별도로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요. 그래서 합의하고 약정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요, 여기 봐봐요. 합의를 하죠. 합의 해제는요, 합의 해제는 뭐라 한다? 그래서 해제 계약이라고 그래요. 해제 계약이요. 이 해제 계약은요, 이것은 계약이에요. 합의 해제는 계약이에요. 이 두 개는요, 해제권이죠. 해제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으로서 이것은 뭐다?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그런데 합의 해제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뭐라 나온다?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예요? 합의 해제 아니에요. 합의 해제는 뭐다?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계약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이 합의 해제를 하죠. 그럼 뭐다? 받은 것이 금전이다. 받은 것이 뭐다? 금전이다. 그러면 언제부터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알겠죠?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 여기는 뭐다? 우리는 채무불이행이죠. 이때는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이요. 그 다음에 받은 것이 금전이죠.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은 나중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냐, 하나하나 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은 합의하고 약정하고 법정하고 여기에 공통이 뭐냐, 공통적인 것은 첫 번째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소급해서요. 자, 두 번째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돼요. 제3자의 권리를 보호. 이 두 가지는 공통이에요. 세 가지 다 공통. 알겠죠? 그러니까 합의 해제도 제3자 보호하고 이 말이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는 지금 합의라고 되어 있죠? 합의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합의 해제는 해지할 때는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뭐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의사 표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합의해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다? 합의는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요, 다른 국가고시도 시험에 나온 게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느냐? 이 두 개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합의해제는 안 해요. 알겠죠? 두 개가 지금 없단 말이죠. 왜요? 합의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합의는 우리가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것은 계약을 해지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됐을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 말인데, 합의 해제는
오늘부터 무효인지 처음부터 무효가 될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우리 설명하면 되죠. 자, 그러면요, 먼저 우리가 뭘 보냐? 먼저요, 채무 불이행을 한번 보자 말이죠. 채무 불이행. 우리가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 있죠. 채무 불이행이 있어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먼저요, 여기서 뭘 한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를 해요. 채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행하지 않죠? 이행하지 않으면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해제권이 발생을 해요. 해제권이 발생을 해요.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해서 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에 대해서 뭘 한다? 해제한다고 하면 뭐를 해야 돼요?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요. 이 해제 의사를 표시하면은 뭐가 된다?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 여기서요, 제3자 보호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니까 제3자를 보호할 것인가.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원상회복 의무가 나와. 원상회복 의무. 처음부터 무효니까요. 원상회복 의무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온다? 여기서 손해배상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손해배상. 엄청나게 뭐 많아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전혀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이렇게 논점이 많은 것은 논점이 너무너무 간단해요. 내용이 많은 것은 논점이 아주 간단해. 그럼 뭐를 하면 되냐? 우리가 여러분요, 이것을 가지고 이 목차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바로 해지할 수 없잖아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채고하자. 너 언제까지 돈 갚아라. 근데 그때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해지할 권리가 발생하는 거지 해제가 되는 건 아니죠. 권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해지한다고 말을 하죠. 해제 의사표시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해제 의사표시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그러나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되겠죠. 원상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나서 손해가 있으면 뭘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해. 다시 이 목차를 알면 여러분요, 해제권은 끝나. 해제는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얌청하게 많은데 결론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내용을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상당 기간 정해서 뭘 한다? 채고하고 돈 갚으라고요. 그래도 돈 갚지 않으면 해지할 권리가 이제서야 발생을 해. 이제서야 발생하니까 발생하니까 뭐한다? 해지한다고 말을 해야 돼. 의사표시. 말을 해야지 처음부터 무효가 돼. 아무나 좀 해지가 안 돼.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 두 가지가 문제가 돼. 아무것도 모르고 산 사람 어떡할 거야? 제3자 보호. 그 다음에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그러면 계약이 쭉 가다가 갑자기 무효가 되잖아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동안 줬던 주고받았던 거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죠? 그것을 원상회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도 손해가 있으면 뭐를 청구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해. 됐죠 지금? 자, 그럼 봐. 손해배상은요, 계약 해제는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원시적, 후발적? 실례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그래서 이행이익을 배상해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뭐냐? 판례가 뭐냐? 판례가 실례이익을 청구할 수도 있다. 실례이익을 청구할 수도 있다. 청구하는데 이행이익을 마저 못한다? 넘지 못한다. 원래는 이행이익이다. 후발적이니까 간단하죠.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손해배상은 이거 하나만. 알겠죠? 그래서 이행이익인데 원래는 이행이익인데 실례이익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이 뭐라 나온다? 계약 해제는 이행이익만 청구할 수 있다. OX, X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원상회복이죠. 이런 원상회복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쭉 이렇게 둘이 계약 과정을 한번 봐봐요. 계약을 체결하죠. 체결하면서 여기서 뭐가 준다? 계약금 주죠. 계약금요, 얼마 준다? 1억을 주죠. 여기 얼마 준다? 중도금이죠. 중도금 얼마 준다? 1억을 주죠. 그 다음에 여기가 잔금이죠. 잔금을 얼마 준다? 1억을 주다가 갑자기 여기서 계약을 해지하죠. 잔금 줬는데 건물이 너무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면 해지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인데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럼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죠. 계약 해제는 여기서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받았던 거 다 돌려줘야죠. 알겠죠? 돌려줄 때 그냥 돌려주지 않고 어떻게 하냐? 받은 것이 금전이죠. 금전일 때는 언제부터? 그 다음 날이다. 받은 날부터 원금에다 이자까지. 알겠죠?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 여기가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알겠죠?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때의 이자는, 이때 일단 채무 불용으로 인한 지연 이자가 아니고 부당 이득의 성질이다. 부당이득. 알겠죠? 원래 채무 불용으로 인한 지연 이자는 그 다음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잖아요. 여기는 그날부터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불용이란 지연이자가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이다 이 말이죠.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원금에다 이자까지.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요, 이 원상회복은 첫 번째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선이고 악의를 불문하고 전부 받은 것 전부를 반환해야 돼요. 이게 문제죠. 받은 것 전부를 반환한다.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매계약을 뭐한 후에 해제한 후에 뭐를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해제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해제. 왜요? 해제를 하게 되면 선이든 악이든 전부를 반환하죠. 그런데 취소하게 되면 선의의 경우는 뭐만 반환한다? 현존 이익만 반환하거든요. 현존이. 그러니까 내가요, 갑이 계약을 해지했어. 근데 내가 착각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 그럼 나는 빨리 뭘 해야 된다? 취소를 해야죠. 취소하게 되면 전부를 반환한다.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그렇게 하나 또 끝났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요. 그럼 여기는요, 아무것도 없어.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그때 이자는 지연 이자가 아니고 부당 이득의 성질이다. 해제 후 뭐 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중요해 여기서는. 알겠죠? 시험이 나면 원상회복 뭐 이렇게 시험이 안 나와. 해제에 관한 효과 이렇게 나와. 그러면 하나하나만 뽑아가지고 낼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말하면 되죠. 제3자 보호죠. 이게 이제 문제죠. 제3자 보호를 하려면 이걸 먼저 보단 말이죠. 이건 소급에서 무효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요, 2월 1일 계약을 했죠. 그리고 여기 3월 1일요, 을한테 등기를 했죠. 그럼 등기하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죠. 계약을 했으니까요. 소유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이 해제가 되잖아요. 계약이 해제가 되잖아요. 언제요? 4월 1일이요. 해제가 되면 오늘부터 무효를 해야 되잖아요. 해제는요. 그런데 해제하면 희한하게요,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무효를 시켜버려요. 이걸 소급이라고 그래. 과거로 돌아가지고 소급해서 무효를 시켜. 과거로 돌아간 것을 소급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무효를 시켜버려.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가 돼요?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있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갑에게 뭐 한다? 소유권이 복귀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그래서 소유권이요, 갑에게 복귀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소유자가 돼요? 갑이 소유자가 돼요. 갑이 소유자. 그럼 봐봐요. 원래 우리 소유자가 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하고 을하고 둘밖에 없는데 을이 소유자가 아닌데 언제 등기할 시간이 있어? 그래서 뭐 없이? 등기 없이 187조죠? 187조? 바로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갑이요. 갑이. 여기서 또 한 가지 나오죠? 그러면 을은 이제는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자주점유다. 타주점유 이렇게요. 됐죠?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고 갑이 소유자가 돼버려요.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효니까 이 등기를 뭘 해야 돼? 말소하죠. 말소를 뭘 한다?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원상회복 의무요. 말소하는 것을. 그럼 말소는 누가 말소를 해야 돼요? 갑이 말소하죠. 갑이 누구예요? 소유자죠. 그래서 갑이 말소하죠. 이것을 뭘 한다? 소유권의 기한 방해 제거 청구다. 방해 제거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결론을 가지고 얘기해. 봐봐. 그림이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봐봐.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만 나와.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겠죠? 결론이.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뽑아야 되겠죠? 첫 번째가 뭐다? 계약 해제되면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죠? 복귀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 매수인은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해제되면 언제부터 무효다? 소급해서 무효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3자 보호하고 원상회복이란 말이 나온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무효를 해버리니까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시험에 요즘 최근에 잘 나온 데가 제3자 보호다 이 말이죠. 제3자? 그럼 제3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여기 을에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했죠. 을 앞으로 등기를 했죠.
우리 뭐다? 소유자죠. 소유자. 소유권을 뭐라 한다? 이것을 물권이죠. 물권이죠. 이렇게 물권이요. 그런데 우리 이것을요, 우리 이제 병한테 넘기죠. 또는요, 우리 이것을 정한테 넘기죠. 정한테요. 그런데 언제 넘겼냐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가박을 하고요, 4월 1일 날 계약이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고, 계약을 해제가 나서 5월 1일 날 뭘 한다? 말소 청구를 하죠. 말소. 그런데 봐봐요. 계약이 을 앞으로 등기가 3월 1일 날 등기가 됐단 말이야. 3월 1일. 3월 1일 날 을 앞으로 등기했는데 4월 1일 해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언제죠? 3월 10일 날이죠. 3월 10일 병한테 넘겼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는요, 계약을 해제했죠. 해제했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서 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여전히요, 등기는 누구 앞으로 남아있어요? 을 앞으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을 앞으로 남아있는 등기를 빨리 뭐를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정이라는 사람이요, 4월 10날 정이 또 이걸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정이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병과 정을 뭘 한다? 제3자로 한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보호가 되는가 이 말이죠. 알겠죠? 이 사람들 보호되려면 이 병이나 정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나 또는 가등기가 있어야 돼. 반드시요. 대항력을 같이 해야 돼. 대항력을 같이 해야 돼.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이게 완전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서 계약을 해제하잖아요. 계약을 해제했을 때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데 제3자가 보호가 되기 위해서 제3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3자가 보호되려면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제되기 전에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고요. 해제가 되고 나서 말소 등기가 있기 전까지 이 정평이죠. 정은 누구인 경우만? 선이란 말은 해제된 것을 몰랐다 이 말이고, 여기는요 해제되기 전이죠. 전이니까 해제 사유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3자 할 때 여기서 뭐가 나오냐? 제3자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 4월 1일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5월 1일 뭘 한다? 말소 청구를 하죠. 말소 청구 이렇게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뭐를 불문하고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고, 여기는 누구만? 선이만 보호된다. 선이만 보호된다. 여기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고, 여기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이만 보호된다. 선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는 뭐를 보면? 선악. 뒤에는요, 선이만 보호된다. 여기는요, 선악. 뒤에는요, 선이. 이렇게. 그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보면 반드시 을은요, 등기나 매수인이나 물권이어야 되고, 여기 병이나 정은요,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을이요, 미등기거나 여기 을이 만약에 채권이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만약에 미등기다? 그러면 이 뒷사람 무조건 제3자가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채권이다. 채권인데 이 채권이면요, 이 사람보다 채권을 압류한 사람, 이러면 압류는 등기하거든요. 가압류도 등기거든요. 압류, 가압류도 무조건 안 돼요. 여기가 채권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채권은요, 양수한 사람, 양수인 이것도 안 돼요. 무조건.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등기가 됐어요. 여기는 등기가 되는데 여기가 미등기, 그럼 무조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제3자 보호할 때 좀 이따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지만 너무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을은요, 등기나 소유자 물권이 돼야 되고, 병이나 정은요,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력, 이게 있어야 돼. 전입신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 그런 말이 나와. 알겠죠? 임차인이요. 그것만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복잡하게 보지 말고 좀 이따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제 어떻게 이걸 보는가 눈으로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미등기거나 여기는 등기여도 여기가 대항력이 없거나 여기 채권이다. 채권. 그러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채권 미등기 절대로 안 돼. 채권 미등기 대항력이 없는 거 절대로 안 돼. 알겠죠? 그것만 딱 알면 돼. 알겠죠?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해제의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해제의 의사표시는 뭐예요? 해제를 할 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도록 봐봐. 되도록이면 계약을 해제해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아니, 계약을 해제하면 돼요? 해제할 계약을 왜 해? 알죠? 그래서 우리 보면 여러분이 속담이 있죠. 법에도 속담이 있어. 그걸 법언이라고 그래. 법에도 속담이 있다고. 법의 속담은 뭐냐? 계약은 이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지켜야죠. 해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해제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해제권이 있어야 돼? 없어져야 돼? 해제권이 있어야 돼?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해제권이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죠. 해제권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무효가 되잖아요. 되도록이면 계약을 해제하면 안 된다니까요.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해제권이요,
빨리 없어져야 돼요? 느리게 없어져야 돼요? 빨리 없어져야죠. 해제권이 없어져야지 해제를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세 사람 있잖아요. 여기요, A하고 B하고 이렇게 두 사람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잔금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란다? 해제권의 행사를 하죠. 행사하고 해제권 소멸하고. 이런 봐봐. 해제권의 행사는 쉽게 하도록 해야 되겠어? 어렵게 하도록 해야 되겠어? 어렵게 하도록 해야죠. 못하게. 해제권의 소멸은요, 빠르게 소멸되게 해야 돼? 느리게 소멸되게 해야 돼? 빠르게. 이런 봐봐요. 행사를 할 때는 갑을병이면 갑하고 을하고 병은요, 여기서 이러면 전원이요. 전원이 누구한테 해야 돼요? A, B요. A, B 누구한테요? 전원한테 하도록 해야 돼. 전원이 전원한테 하도록 해야 돼. 전원이 전원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날 해제하죠? 그러면 4월 1일 날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와 B는요,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4월 1일 전까지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소멸은 어떻게 소멸이요? 소멸은 어떻게 소멸되죠? 빨리 소멸돼야 되죠?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서요, 갑하고 을하고 병 중에서요, 병 중에서 여기 1인이죠? 1인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하죠?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이 해제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어때요? 저 모두의 해제권이 없어져. 왜요? 봐봐요. 해제권 행사는 전원이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해제권을 포기한다잖아요.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됐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두 사람이 해도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전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제권을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제권은 뭐예요? 해제권은 뭐냐? 이것은 형성권이에요. 그러면 형성권이 뭐 형성권이야? 일방적 뭐라고? 의사표시. 일방적은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요, 을이 잘못해서 갑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받지 않고.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죠. 해제를요. 그러면 해제할 때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해제 의사표시 할 때요, 명시적, 묵시적으로 해제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 그래서 갑이 을한테 채고를 해. 아, 당신 해제할 거요 말 거요 물어봤어. 갑이 을한테. 근데 을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를 표시해야지 해제가 되는데 아무 말 안 했다는 것은 의사를 표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해제가 된다 안 된다? 해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는 거죠. 아무 말이 없으니까. 왜? 해제하려면 해제한다고 하는 뭐를 해야 돼?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이. 의사표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뭘 한다? 최고하죠. 최고. 이때 상당이라는 것은 뭐냐? 정해져 있는 기간은 아니죠. 이런 봐봐요. 우리가요, 어제 민법 강의했죠? 어제요, 갑이라는 사람한테요, 을이 돈을 많이 빌렸어요. 나도 돈을 많이 빌렸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오늘 둘이요, 돈 많은 빌린 것을 갑한테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런데 둘 다 오늘요, 급하게 오느라고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라고 하겠죠? 내일 토요일 강의 있어 없어? 있죠. 갑은요, 을한테 뭐라고 그래? 내일까지 갚으라고 하겠죠? 그게 상당한 기한이에요. 그런데 나한테는요, 내일까지 갚으라면 하면 나 내일 노랑이 강의인데? 알겠죠? 내가 만 원 갚으려고 여기까지 왔다가 가면 강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만 원 정도 나도 갚을 능력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하면 안 되죠. 언제요? 다음 주 목요일 날 갚으라고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다음 주 목요일 날 강의 오니까요. 그러니까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기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계약 당사자 간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라든가 관계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니까 항상 우리 법에서 상당한 그러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이런 것을 얘기해. 그럼 봐봐요.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돈이요, 1억이 있어요, 1억. 근데 나한테요, 3천만 원 빌려갔어요. 이 사람 항상 돈이요, 1억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가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아, 돈 빨리 내일까지 갚아요. 3천만 원 내일 갚아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게 상당이에요. 그런데요, 지금요, 노가다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일용직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한테요, 3천만 원 왜 안 갚아? 내일까지 갚아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언제 갚을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아, 죄송한데요, 요단강을 건너서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요. 그 사람의 상당 기간은 뭐다? 요단강을 건넌 후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상당이라는 것은 서로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상당 기간 정해야 되는데 정해서 최고했다. 정해서 최고하죠. 그러면 최고가 유효죠. 정하지 않고 정했다. 정하지 않고 최고했다.
이것도 채고로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짧게 채고 있다. 짧게 채고 있다. 이것도 채고로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 그러니까 정하든 정하지 않든 짧게 하든 다 효력이 있어. 그런데 해제권은 그럼 언제 발생해? 정해서 채고했는데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을 해. 정하지 않고 채고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해. 짧게 해제했죠? 그럼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해. 알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채고로서 뭐는 있다? 효력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대채고가 문제가 있다. 과대채고를 했다. 과대채고죠. 과대 너무 많이 했죠? 과대채고는 채고이다 아니다? 채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줄 게 있는데 180을 달란다 이 말이죠. 그럼 너무나 과대채고죠? 그럼 채고다 아니다? 아니다.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알겠죠? 다른 시험에 다 나왔어. 그래서 과대채고가 아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 채고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여기까지 보면 나머지는요 해제가요 양이 엄청나게 많은 해제는 나머지 이것만 보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채고는 채고죠. 채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채고는 채고로서 효력이 있다. 두 번째 과대채고는 채고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됐죠 지금? 됐죠? 자 두 번째는요 뭐죠? 해제권이 발생하죠. 해제권은 뭐다?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다. 그런데요 의사를 표시해 해제가 되기 때문에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채고를 했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런 말이 없어. 확답이 없어.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여러분 해제권이 소멸한다는 말은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죠. 아니면 해제하면 무효가 되니까 해제 안 하면 유효죠. 알겠죠? 그 다음에 해제 의사표시를 하죠. 해제 의사표시는 어떻게 한다? 전원한테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매수인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 즉 매수인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그럼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한다. 누가 말소한다? 매도인이 말소한다. 매도인 누구다? 소유자, 소유권에 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소멸조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고 매수인은 무슨 점유를 한다? 타주 점유를 한다 이 말이죠. 제3자 보호죠. 제3자는 해제되기 전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해제 후 말소 등기는 선의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으면 을은 반드시 등기나 소유자나 매수인 물권이 돼야 되고 병은요 제3자는요 등기나 가등기나 뭐가 있어야 돼? 대항 요건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을이 채권이다. 채권은 압류, 채권은 가압류.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이 미등기다.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을은 등기돼. 병이 미등기다.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필요 충분 조건이다. 알겠죠? 이렇게요.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은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언제부터? 받은 날. 그 다음날 그러면 안 되죠? 이자를 가산하죠. 이때 이자는 지연 이자가 아니다. 그래서 부당 이득의 성질이다. 매매계약을 해지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요 우리가 계약 해지는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원시적 아니야 후발적. 그러니까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판례는 뭐다? 신뢰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어디를 먼저 보시냐. 자 문제요. 문제가 아니고 강의 자료요. 강의 자료 보면 158페이지를 보면요. 158. 그러니까 158페이지 봤어요? 봤어? 그 158페이지 보면 거기 뭐라 나왔죠? 채무 불이익이라고 나와 있어요? 채무 불이익 나와 있죠? 158페이지. 거기가 상당한 기간이죠? 상당한 과대채고는 채고가 아니므로 해지할 수 없다. 해제권이 발생하죠? 해제권 발생한다.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의사표시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해 채고했는데 확답이 없다.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오른쪽에 해제 의사표시죠? 해제 의사표시는 어떻게 한다? 전원이 전원한테. 소멸은요 한 사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 옆에 조그만 게 중요하죠? 해제권 행사 후 해제권을 행사했단 말은 무효가 됐다 이 말이죠. 해제권을 행사하고 나서 상대방이 또 이행을 청구해. 무효인데 이행을 청구해. 계약을 위반한 자도 이행 거절이 뭐다? 가능하다. 계약을 위반한 자도 알죠? 위반한 자도 이행 거절 가능. 봐봐. 내가 지금 잔금이 없었어요. 잔금이 없으니까 갑이요 나하고 계약을 해지했어. 해지하면 무효가 되죠.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갑이 계약을 해지했어. 그럼 무효가 되죠. 그런데 내가요, 로또에 당첨이 됐어. 로또에 돈이 있던 소문을 듣고 너 로또 당첨됐다며 잔금조 청구할 수 있냐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 이미 계약이 해지가 돼서 무효가 됐잖아요. 그래서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설령 청구한다 할지라도 나는요, 너가 계약을 해지해서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왜요?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 누구든지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누구든지 비록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갑이 계약을 해지했죠. 그러니까 이미 계약이 해지돼서 무효가 됐죠. 나는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미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그것을 뭐라 한다?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시험에 또 뭐라 나올 수 있냐? 이렇게요. 저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서 해제를 해서 소송을 통해서 해제했어. 그럼 뭐가 돼? 소송에 뭐가 필요 없어? 해제하면 무조건 무효예요. 근데 중간에 소송을 치하했어. 치하해도 필요 없어. 여전히 무효예요. 또는 치하하지 않았다 해봐. 치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치하하고 나서 다시 이행을 청구해요. 나는 이행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 왜요? 이미 뭐가 됐으니까? 무효가 됐으니까. 아시겠죠?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있죠. 을 앞으로 3월 1일 등기죠.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갑에서요,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복귀하죠. 그러면 갑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말소를 청구하죠. 원상회복이죠. 말소 청구를 소유권에게 한 물권자 청구권이죠.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이요, 제3자 보호죠. 제3자는 해제를 중심으로 해제하기 전에 선악불문, 해제 후 말소 등기 누구만? 선이만. 그 다음에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됐죠. 병정이 있죠. 이 병은요, 해제되기 전에 선악불문,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정은 선이만. 문제는 뭐다? 을은 반드시요, 완전해야 되죠. 등기나 소유자나 물권이 돼야 되고요. 병이나 정은요, 반드시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되죠. 만약에 을이요, 채권이다. 을이 만약에 미등기다. 그러면 된다 안 돼. 채권은 압류, 채권을 감류, 채권은 양수 안 된단 말이죠. 을이 아무리 등기해도 병이나 정이 미등기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정확하게. 그 다음에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전부로 반환해. 그런데 해제 후 줄고 착오를 이유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슨 것을 반환한다? 원래는 받은 것 그대로 반환해. 원물 반환이라고 그래. 원물로 반환할 수 없을 때 무슨 반환한다? 가액. 봐봐요. 내가요, 을이요, 갑으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았어. 받았다가 나중에 계약이 해제가 됐단 말이야. 그럼 다시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 을이요, 반환할 수 없게 됐단 말이죠. 원래는 받은 집을 그대로 돌려줘야죠, 원물. 그런데 반환할 수 없게 됐어요. 제3자한테 팔았거든요. 그럼 뭘 반환한다? 가액. 가액이란 게 뭐예요? 물건의 가격을 반환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물건의 가격 이렇게. 그러면 과실도 반환하고요. 받은 것이 금전이다. 언제부터? 줄거 받은 날부터 거기를 줄고 이자를 가산하고, 이때 이자는 부당이득의 성질이다. 알겠죠? 부당성질. 여기는 뭐 뒤에는 없다고 했죠? 합의 해제에는 없다고 됐고, 여기요, 원상회복을 할 때 과실상계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상회복할 때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아요. 알겠죠? 우리가 여기 이것은요, 아까 말했죠? 부당이득의 성질이지 채무불행으로 인한 지연이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채무불행은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하는 거지만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부당이득의 성질이니까. 우리가 과실상계를 어디다 만다? 채무불행하고 손해배상에서, 불법행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만 과실상계를 해. 그런데 여기는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것은 뭐다? 지연이자가 아니고 무슨 성질이다? 부당이득의 성질이고 손해배상이 아니죠. 그래서 과실상계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밑에요,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은 뭐다? 그것은 후발적 사유죠. 이행이익 원칙이지만 판례는 신뢰이익 배상을 인정하지만 무엇을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시 와요. 앞으로 다시 오면 어디를 보시냐? 154페이지 이제 거의 이제 끝났어. 여기 이게 이제 쭉 이렇게 됐는데 여기를 잠깐 지울게요. 이렇게 이제 되면은 여기서 이제 뭐라냐? 채무불행 있죠? 채무불행 있으면 어떡 한다? 상당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 다음에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소급해서 무효가 돼.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이렇게요. 이제 이것을요, 짧게 단축한 거죠.
짧게요. 그럼 볼까요? 채무불이행이라고 돼 있나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돼 있어요? 여기 이행지체. 이행지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지체는 봐봐요. 채고하고 해지한다 말을 하고 무효가 돼. 그래서 만약에 이행지체죠? 돈을 갚으라고 채고하고,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자, 이거 보면요.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하고요. 여기요. 이행거절하고요. 이행거절. 이 두 가지가 한 세트인데요. 이것은 채고 없이 해지한다 말을 해야 무효가 돼요. 여러분, 정기행이죠? 정기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약정해적권이요. 우리 아까 저기 마부해제 약정해적권 있죠? 그럼 뭐다? 채고 없이 해지한다 말을 해야 무효가 돼요. 여기요. 사정변경하고요. 사정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채고 불효특약이요. 채고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죠. 채고 불효특약이요. 그러면 해고 없이 해지한다 말을 해야 무효가 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것은 뭐요? 채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 알겠죠? 채고 없이. 이 말이죠. 그럼 여기요. 뭐 실권 약관이 있어요. 실권 약관의 것은 여기 중도금 날짜예요.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면 잔금 날짜에 잔금을 안 주면 이 말이죠.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면 채고 없이 해지한다 말도 없이 그냥 무효가 된다. 이렇게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뭐냐 실권 약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얘기하죠. 너 만약에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면 너 채고 안 한다. 해지한다 말도 안 한다.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 그런데 정말로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죠?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어버려요. 그걸 실권 약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요. 정지조건부요.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죠. 이것은 뭐냐? 일단 채무불이행이 있죠. 그럼 일단 채고는 해. 그런데 해지한다 말은 안 해. 그러면 뭐가 된다? 무효가 돼. 이것을 뭐죠? 정지조건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정지조건부는 뭐냐? 이런 말이죠. 갑이 뭐죠? 을이 갑한테요. 돈 갚을 날짜가 됐단 말이죠. 근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잔금 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채고를 하죠. 언제까지 돈 갚아라. 너 내가 10일 정도 말미에 주겠다. 10일. 10일 안에 돈을 갚아라. 이랬어. 10일 안에. 너 만약에 10일 안에 돈을 갚자. 채고 있죠? 10일 안에 돈 갚지 않으면 나 해지한다 말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이 표를 모르면 시험이 두 가지 형태로 나와. 하나는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썼던 거 하나가 나와.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그래도 내용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끝까지. 그런데 여기는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여기에요. 어떻게 나오냐? 문제가 유형이 이제 문제 유형을 지금부터 얘기해.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요.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언제나 정답은 이행지체예요. 이행지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오면 이행거절을 했다가 이행거절을 철회하죠. 철회라면 다시 또 채고를 해야 돼. 철회하면은. 자요. 그럼 봐봐요. 이거는 이제 보는데 시험은 거의 밑에까지 잘 안 나오고 여기서만 나온다. 여기서만 주로 여기서만. 내가 왜 이렇게 떼놨냐 봐봐요. 지금부터 이행거절 이행불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정기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사정변경하고 이 세 가지를 내가 이제 보겠다 이 말이지. 알겠죠? 이런 봐봐.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동시한명권에서 썼던 걸 그대로 여기서 쓰는 거예요. 다시. 그럼 민법이 쉽다고 하면 쉬운데 어렵다고 어려운 게 앞에 것을 잘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뒤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이제 헷갈리면요. 그게 이제 헷갈려서 그렇지. 민법은 이게 처음부터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민법을 가서 보면 이렇게 무작정 암기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무작정 암기시키는 거. 왜냐하면 암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연결이 돼야 돼. 앞에 하고 자꾸 뭐처럼요? 톱니바퀴처럼.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 이제 여기 두 개를 보면 이행거절하고 이행불능이 있잖아요. 아까 뭐라 했죠? 채무불이행이다. 동시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채무불이행 아니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해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만들어야죠? 그럼 이행지체 만들려면 어떻게 이행지체 만들어야 돼요? 내 것을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행이죠. 동시이행일 때는 계약을 해지를 못해. 여기 봐봐. 잔금 봐봐. 중도금 잔금이죠. 말하겠냐면 너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면 채고 없이 해지한다고 그랬죠. 그럼 중도금은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이니까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요. 둘이 계약하면서 계약서에 특약사에다가 만약에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면 채고 없이 해지한다는 말도 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로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줘? 그럼 중도금은 뭐다?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니까 자동적으로 계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잔금 날짜요. 잔금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고 없이 해지한다는 말도 없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잔금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잖아요. 채무 불이행이 돼야 되는데 잔금은 언제 채무 불이행이 돼요? 뭐에 빠졌을 때? 이행지체. 모르죠? 잔금은 무슨 관계다? 잔금은 무슨 관계? 동시이행. 동시이행은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으로 만들어야 되죠. 채무 불이행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의 채무를 뭘해서? 제공해서.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그러니까 동시이행이다? 잔금 날짜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을 만들어야 돼. 그때는 항상 뭐라고 한다?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이 말이 꼭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이행지체. 이 말이 꼭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봐봐요.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은 이미 뭐다? 이미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은 이미 채무 불이행이니까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고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행지체, 이행거절에서는 무슨 말이 나온다?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OX? X란 말이죠. 우리가 동시행일 때, 채무 불이행이 아닐 때 상대방을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뜨리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그런데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은 그 자체가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러니까 빠뜨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뭐가 나온다? 채무 불이행하고 아니요 이행불능하고요. 이행불능하고 불능하고 이행거절이죠. 그럼 이행불능은 뭐고 이행거절은 뭐예요? 자, 봐. 세 가지를 지금부터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이행지체는 뭐냐?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기를 이전에 주기로 했는데 아직 이전에 주지 않는 경우, 집을 빼기로 했는데 아직 빼지 않는 경우, 알겠죠? 이걸 이행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행불능은요, 건물이 화재로 멸실됐다, 불타버렸다, 소실됐다 이런 말 있죠? 그걸 뭐라 한다?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행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이요, 내가요 잔금을 중도금을 주려고요 계좌번호 알려달라 했더니 나 계좌번호 계약금 있죠? 받았을 때 그 계약금 계좌로 중도금을 지급했더니 중도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좌를 폐쇄해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라 한다? 나 너하고 절대로 이 계약 끝까지 안 가고 내가 받은 계약금 줄 테니까 너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사람은 계약을 계속할 생각이 있어 없어? 없죠? 그걸 이행거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지체는 뭐뭐 하지 않고 있다, 뭐뭐 하지 않고 있다, 뭐뭐 하지 않고 있다. 이행거절은요, 그것을 미리서 이행할 의사가 있다 없다? 없음을 표시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다시요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나 계좌 열어놨으니까 입금시켜 주세요. 그 말은 뭐죠? 이행거절을 뭘 했다? 철회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행불능, 이행거절은 4대 요건이 있는데 봐. 2월 20날 등기해 주세요. 이걸 이행기라고 하죠. 등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2월 20날이요 갑일한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요. 여기요 2월 10날 건물이 불타버린 거예요. 건물이 불탔어. 그러면요 어때요? 이행기 전이죠. 이행기 전이죠. 건물이 불탔죠. 지금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요 을은요 계약을 해지하려면 2월 20날까지 기다렸다 해지해야 돼. 그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어? 아니 이걸 왜 기다려요? 어차피 2월 20날이 돼도 똑같은 건물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2월 20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요 이행기 전이라도 이렇게 전이라도 알겠죠? 우리가요 이미 이행불능은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자신의 뭐 없이 채무 제공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이미 건물이 없는데 우리가 채권을 왜 하느냐? 채권은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런데 건물이 이미 불타버렸죠. 똑같은 건물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채권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봐봐요. 돈을 못 갚은 사람한테요 나 너한테 10일간 여유를 줄 테니까 10,000원을 팔든 알겠죠? 가서 훔쳐오든 동해와 이렇게 그걸 뭐 나 채고라고 하죠. 시간적 여유를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건물이 이미 불타버리고 없죠. 그러면 아무리 시간을 줘도 똑같은 물건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채고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행거절, 이행불능은 첫 번째요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를 정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요 뭐 없이? 채고 없이.
그런데 무슨 최고는 없어?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돼? 해제한다는 말은 해야 돼. 다시 이행불능 이행거절은요,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이 뭐는 하지 않아도 채고하지 않아.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돼? 해제한다는 말은 해야 돼. 어마무시 간단하죠. 그래서 이것이 먼저 하나가 해결된다 이렇게요. 두 번째 정기행위가 뭐냐? 정기행위는 그때 아니면 안 되는 거. 이러면요, 결혼식 부케. 결혼식 부케는 언제 있어야 돼요? 지금 결혼한 날 있어야 되죠. 나중에 재혼할 때 있을 필요가 뭐 있어? 그때는 다시 하면 되죠. 언제 있어야 돼? 지금 당장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식 날. 알겠죠? 그러니까요, 내가 결혼식 날이요 12시에 결혼하니까 부케를 11시까지 가져오라고 그랬어. 그런데 전화가 왔어. 11시에 나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꽃집에 꽃 사러 갔는데 주로 무슨 꽃을 해드릴까요? 그래. 그러면요, 갔다 와서 만들어서 가져올 시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때는요 아무 필요가 없죠. 1시간 뒤에 결혼인데 그럼 결혼식 끝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뭐라 한다? 됐으니까 그만두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됐으니까 그만둬라. 채고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바로 그냥 계약을 뭐 한다? 해제한다. 그것을 뭐다? 정기행위다. 정기행위는 뭐다?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런 말이 꼭 나와.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기간 아니면 안 되는 것, 그걸 말한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나오기보다는 결혼식은 뭐다? 정해진 시간이죠. 그때 아니면 안 되는 것 이렇게요. 그것을 얘기하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거기 154페이지 한번 봐봐요. 154페이지 밑에요, 법정의 조건 가운데요, 법정의 조건 찾았어요? 찾았어? 거기 뭐라 나왔죠?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이행지체죠. 하나만 하면 돼. 채고하고 해지하죠. 이행불능 이행거절이죠. 여러분 이행거절을 처리했죠. 처리하면 어디로 간다? 채고하고 해지한다. 그래서 이행불능과 이행거절 밑에 봐봐. 밑에 4대 원칙. 뭐 없이? 채고 없이.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되면 그때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돼. 두 번째가 중요하죠. 언제?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오른쪽에 정기행위라고 돼 있어요. 정기행위요, 계약의 성질, 그 다음에 뭐라고 됐다?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렇게 이 말이 꼭 있을 때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렇게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지 않은 것은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봐, 여기요. 지금 여기요 2월 1일이요 2월 1일. 여기 2월 1일 2월 1일이요. 여기 2월 1일이요. 여기가요 언제냐? 10월 1일이요 10월 1일 10월 1일이요. 알겠죠? 이렇게요. 자, 봐. 여기서 뭐라나? 여기서 해제를 해. 해질이라고요. 여기서 해제를 해. 해지하고 해제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차이가 어떻게 다르죠? 해지하고 해지는 어떻게 달라요?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해지는 언제부터?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돼. 용어 정리 잘해야 돼요. 장래를 향해서 어느부터 무효가 돼? 그러면 오늘까지는 유효다 무효다? 오늘까지는 유효죠. 유효. 알겠죠? 이것은요 계속적 거리관계. 계속적 아까 우리 계속적 계약 했었죠? 계속적 계약일 때 뭐죠? 임대차 봐봐. 임대차를요 월세를 줬다 이 말이야. 2월 1일부터 월세를 줬어. 언제까지요? 내년 2월 1일까지요. 그런데 이놈이 돈을 다 내고 2번 안 냈어. 2번 월세를 2번 안 내.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하죠.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나가라고 그래? 오늘부터 나가라고 그래? 오늘부터 나가죠. 그럼 오늘부터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장래량에서 무효가 되니까 오늘부터 나가니까 그럼 오늘까지는 유효다 무효이다? 유효이고 오늘부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 이미 월세 낸 거 집주인이 가져야 돼요? 아니면 임차인한테 월세 나가는 사람한테 다시 돌려줘야 돼요? 아니 여러분 월세 안 줘봤어요? 임대 안 줘봤어? 월세 주면 뭐죠? 임차인이 살다가 나가죠. 그러면 지금까지 받았던 월세를 돌려줘요? 아니면 내가 가져요?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죠. 그러니까 기이행한 것은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반환 의무가 없죠. 미이행 아직 안 준 거 2달치 남았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아니 나간 사람한테 월세 안 내고 나가는 사람한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 돈 있는 사람은 안 받아도 돼요. 알겠죠? 근데 2달 연체한 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청구해야죠. 청구.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청산 의무다. 이렇게. 청산 의무. 알겠죠? 청산 의무다. 이렇게. 그래서 해지는 청산을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무효니까 오늘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니까 오늘까지는 못 받은 것은 받아야 되고 받은 것은 내가 갖는 거예요. 여기 해제라면 봐봐. 아까 해제가 되면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니까 어떻게 돼요? 봐봐요. 지금 여기서요. 여기서 받은 것도 있죠. 받은 것은 받은 것. 그러면 해제는요. 받은 것 기이행이죠. 받은 것은 어떻게 돼요? 반환해야 돼. 반환. 알겠죠? 그런데 미이행은요. 아직 못 받은 것은요. 미이행. 그건 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어차피 처음부터 무효니까 청구를 못해. 이것을 뭐란다?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상회복 의무. 그래서 원상회복이니까 받은 것은 반환하죠. 반환인데 그 반환할 때 받은 것이 뭐일 때? 금전. 금전일 때는 뭐를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 여기는요. 받은 것을 반환한다 안 한다? 반환한다 안 한다? 해지는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니 반환하지 않으니까 받은 것이 금전이라 할지라도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우리 시험 기출문제 아니에요. 해지는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해제는 처음부터 무효니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되지만 해지는 오늘부터 무효잖아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그냥 안다고 얘기 좀 해줘. 알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걸 해지고 해제고. 아시겠죠? 그 말을 먼저 이해를 먼저 해야 돼. 해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봐. 해지는요 확정 채무하고 불확정 채무가 있거든요. 그럼 뭐냐? 여러분 회사 있죠.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려면 여러분 이사하고 대표이사는 같아야 틀려요? 이사하고 대표이사는 같아야 틀려요? 이사 중에서 대빵이 대표이사잖아요. 등기할 때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이사로 등기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법인하고 만약에 법인하고 여러분 임대차 계약을 하면 법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가 있죠.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뭐를 한다? 소송을 해야 되죠. 소송을 하면 계약서는 다 그냥 뭐라고 써있어? 그냥 다 대표이사로 써있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떤 놈이 와서 했어요? 이사가 와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지 법인 등기부에 이 대표 이사로 되는지 잘 봐야 된단 말이죠. 소송하면 어때요? 다시 보증하라고 그래. 빠꾸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하고 대표이사가 나는데 이사는 그 대표이사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내가 법인의 대표이사면 법인이 돈을 빌리면 무조건 대표이사가 같이요 보증을 써. 연대로. 알겠죠? 그런데 내가 이사직을 이사직을 그만둔다는 것은 사정이 어떻게 됐어? 변경됐다 이 말이잖아요. 사정이 변경. 그러니까요 우리가 은행이요 회사가요 1억을 딱 빌리는데 보증을 섰어. 1억 확정이죠. 그럼 내가 이사직을 그만두죠. 그래도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봐봐요. 여러분 법인세 같은 거 나오죠. 법인세. 내가 대표 이사로 있다가 그만두죠. 그만둬 법인세를 딱 확정돼서 나오죠. 그건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공무원 하신 분들. 공무원하다가 그만두면 친구분들이 와가지고 야, 너가 그래도 공무원 됐고 그러니까 너 이름으로 대표하고 우리가 그냥 이사를 하고 해서 사자 이렇게 얘기해. 그럼요, 공무원 하신 분들은요, 이거 거절을 잘 못해. 이제 와가지고요. 그러면 응 하고 하죠. 난리나.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일이 잘 될 것 같고 장사가 잘 될 것 같고 미래예요. 그것을 확정성이 있고 기대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 대표이사를 왜 남한테 주겠어요? 무슨 말이겠죠? 미래가요 불안하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내가 도망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사직 이거 잘못 줬다가는 나중에 폐가 망신할 수 있어. 그래 절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그놈이 나한테 주겠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알죠? 자기가 하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제일 문제죠. 보증을 샀다. 그런데요 계속적 보증이라는 게 뭐냐면 회사하고 은행하고 당좌 대월 계약해가지고 우리가 근저당하고 똑같아. 0부터 10억까지 돈을 빌리고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을 해. 그러면요 회사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돈 빌리고 또 돈이 벌면 또 갚고 이렇게 할 때 근데 돈을 빌릴 때마다 일단 대표이사는 뭘 한다고 그랬죠? 보증을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그만뒀어. 그러면 이 돈이 원래 그냥 회사하고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나오면은 해지할 수 있어요. 자요 특정 채무는 된다? 안 돼. 불확정 채무로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사정 변경 이후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제예요.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랬냐 봐봐요. 50년에 계약을 해가지고요 80년에 등기를 신청을 했거든요. 50년, 그래서 30년 만에 등기했는데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해가지고 갑자기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급성장을. 땅값이요 50년 때 땅값이요
이 5원이었는데요. 갑자기 여기요 1000 얼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1700배가 땅값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팔려고 말했냐? 그 땅값이 1700배나 올랐어도 사정 변경력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제는 안 된다. 해지는 되는데 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를 한 번도 인정한 적 없어 지금까지. 그런데 팔려고 말하겠다. 이 네 가지 요건 봐봐. 네 가지 예외적으로 네 가지의 요건에 해당하면 해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제가 된 것은 없어.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것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요건이 뭐냐? 봐봐. 4개. 그 요건을 여러분요 밑에다가 조금만 써봐. IMF라고 써봐. 예외에다가 IMF 써봐. IMF. 이러면 IMF 봐봐요. IMF가 여러분이 예상을 했어요? 못했어요? IMF? 못했죠.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우리나라 사람은요 영어 다 몰라도 IMF는 다 알아요. 지나가던 똥개도 IMF 그러면 깜짝 놀래요. 알겠죠? 우리나라 사람은 IMF는 다 알아요. 영어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IMF가 뭔지 누가 알았어요? 알겠죠? 그런데 IMF란 말이 우리나라 사람 다 알아. 그 정도로 우리가 한번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부도가 난 적이 있죠. 그래 한번 봐봐요. 거기요 계약을 체결할 때, 즉 IMF가 있는지 모르고 오늘 IMF가 터졌는데 어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뭐요? 계약 체결할 때 얘기는 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요 부동산 땅값이 어때요? 이미 하늘을 뚫고 우주를 뚫고 이미요 저 세상까지 가 있었잖아요. 얘기를 하지 못해요. 체결 당시 얘기할 수 없어. 체결 당시. 두 번째요, 사정 변경이 당사자 일방 그러면 안 돼. 일방 두 사람 다한테 책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런 IMF가 국가 경제가 잘못된 거죠.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한다? 일방만 잘못이 없는 경우 그럼 큰일 나. 두 사람 다 잘못이 없어야 돼. 계약 체결할 때 얘기 못 해야 돼. 두 사람 다 잘못이 없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는요, 이때 사정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객관적. 주관적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객관적 하자다. 객관적. 알겠죠? 주관적 그러면 큰일 나. 이 요건을 갖춰서.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가요, 내가 왜 이걸 얘기하냐, 다른 국가고시에는 다 시험이 다 나왔거든요. 사법시험도 그렇고 다른데, 근데 희한하게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정답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골라야 되죠. 첫 번째요, 계약 체결 후 사정 변경. 그럼 큰일 나. 계약 체결 당시 얘기를 못 해야 되고, 두 번째, 양 당사자한테 잘못이 없어. 일방만 잘못이 없으면 돼. 양 당사자한테 잘못이 없어야 돼.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객관. 이러면요 IMF가 바로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은요 내 개인적인 사정은 주관적인데 IMF는 내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됐죠? 자, 그럼 그 위에 한번 봐봐. 그 위에 재밌는 말이 나왔죠. 여러분 단독행위하고 계약 봐봐. 왼쪽은 단독행위인데 오른쪽은 계약이에요. 시험에 나올 때 항상 뭐라 나온다?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 아닌 것이 이렇게 나와. 그럼 오른쪽 게 네 중에 하나가 무조건 정답이에요. 알겠죠? 말 봐봐. 애매하고 비스무리하죠? 유증은요 죽고 이렇게 이거 봐봐. 유증은 뭐냐 봐봐요. 유언서다 쓰죠. 내가 죽으면 이 뭐죠? 인공 눈물을 갑한테 줘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죠. 그럼 내가 죽으면 무조건 그것은 상대방이 받는다 안 받는다 말이 있어 없어? 없죠. 무조건 죽은 걸 유증이라고 하죠. 증여이 뭐죠? 증여. 살아있는 사람이 너 이거 가질래? 응 알았어 내가 가질게. 살아있는 사람이 합의로 하는 것을 증여계약이라고 그래. 증여는 뭐다? 써 가로역을 닫고 계약이에요. 증여는 가로역을 닫고 뭐라고? 계약이라고. 증여는 계약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계약 해제죠. 말을 봐봐. 계약 해제 동그라미에요. 해제는 단독이에요. 그런데 합의요. 합의 동그라미. 합의. 그 다음에 해제 계약 동그라미. 봐봐. 앞에하고 뒤하고 봐봐. 왼쪽 거는요 해제가 어디에 돼 있어? 뒤에 있죠? 계약은 해제가 어디가 돼 있어? 앞에 왔지. 해제 계약이잖아요. 계약 해제하고 해제 계약하고 똑같냐고. 애매하죠? 자, 그 다음에 일방이죠. 일방행위죠. 일방 단독행위예요. 일방 A약은 일방이 아니고 A약이에요. 언제나 채권 계약이에요. 됐죠? 채무 면제죠. 면제하고 채무 인수는 계약이고 면제는 단독행위예요. 넷 중에 하나가 언제나 정답이에요. 다음 중에서 계약이 아닌 것, 단독행위 아닌 것 이렇게 나오면 언제나 단독행위 아닌 것 언제나 오른쪽 넷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왼쪽 박스 봐봐. 왼쪽 박스 보면 뭐라고 나왔죠? 형성권. 아까 의사표시죠. 봐봐. 의사표시는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봐봐요. 왼쪽에
추인할래 말래 최고했어. 아무 말이 없어. 추인한다는 것이다 안 한다는 거다? 안 한다. 추인 거절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요. 해제할래 말래 물어봤어. 아무 말이 없어. 해제한다는 것이다 안 한다는 것이다? 안 한다는 것이다. 해제권은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 표시. 너 수익 이거 받을래 말래 물어봤어. 아무 말이 없어. 수익이다 거절이다? 거절이다. 반대로 가죠. 반대로. 여기요. 이해약 완결권 본 계약을 체결할래 말래 물어봤어. 아무 말이 없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른 말로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내 말 지금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본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뭐라 한다? 해제라고 얘기해. 해제. 알겠죠? 그래서 해제가 는 모든 것을 다 봤는데요. 계약의 해제는 내용이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이것을 어느 하나만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